안녕하세요, 앞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배달 대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부터 TMI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배달 종류, 배달 장비, 팁 등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느낀 점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라이더 유튜버 분들처럼 주행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액션캠이 생각보다 비싸서 영상이 조금 스펙타클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달 대행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오토바이랑 배달통만 있으면 배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배달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달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달에도 물건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종류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배달입니다. 라이더로서 음식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플랫폼과 일반 배달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 대행은 배달의 요요, 쿠팡이츠처럼 주문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배달을 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초대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앱이 없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배달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가맹점이 따로 계약을 해서 주문한 사람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배달 대행 플랫폼인 고, 대로, 등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옷이나 배달박스에 글귀가 적힌 걸 몇 번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사설 일반 배달 대행 업체가 있고요. 세 가지의 장단점을 제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초대형 플랫폼은 가정용 보험으로도 배달을 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으로도 쉽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다음 영상에서 이 시간제 보험료를 포함한 실제 수익 등 정산 내역을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제 보험료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 배달을 계획하고 계시는 전업 라이더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득실을 따져보시고 보험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오토바이와 배달 박스만으로는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식 배달의 핵심이 안전, 신속, 정확, 이 세 가지인 점은 모두 아실 거예요. 왜냐면 라이더는 음식이 온전한 상태로 식거나 혹은 녹기 전에 주문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배달박스만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배달을 할 때 음식점과 목적지의 주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항상 지도 앱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지도 앱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해야 하고, 배달 어플이 콜을 계속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대 중에서도 충전 기능을 하는 무선 충전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비가 올 때도 배달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애초에 돈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자석 충전 거치대를 설치하시고, 보통 자석 거치대와 같이 판매되는 방수 케이스 조합으로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비 올 때는 이불, 우의도 필요하겠죠. 배달 박스도 라지 사이즈 피자까지 배달을 할 수 있는 배달통과 그러지 못하는 배달 박스로 나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구애 없이 배달을 하실 거라면 규격에 맞는 사이즈의 본행 배달 박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음료처럼 부피가 작아서 흔들리면 터질 수 있거나 케이크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음식들도 픽업을 하실 때가 생기실 텐데요. 조심히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달박스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충전재나 칸 분리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절에 따라 필요한 것들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여름엔 더 죽지 않기 위한 기능성 쿨티, 쿨토시, 쿨시트가 있으면 좋고요. 겨울에는 살기 위한 방한복과 핸들 방한 장갑과 핸들 열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겨울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정말 많이 춥다고 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오토바이와 배달통 외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배달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 일이 갔던 길을 잘 기억하시고 지리에 능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 일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업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지도를 잘 봐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내비가 다 잘 알려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혹 입구 뒤쪽 골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몇몇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걱정은 최소한 음식 배달에서는 특히 사시는 동네에서 일을 하실 거라면 불필요한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음식점이나 목적지를 찾을 때 허둥댈 수 있는데요. 그게 나야.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한 개의 지역 안쪽으로 콜을 받는다면 한두 달만 하셔도 픽업하는 음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직 3개월 차인 저도 이제 콜 받을 때 음식점 위치와 배달지 위치가 조금씩 떠오르니까 모두 사고나 운전만 조심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배달 종류는 배달할 게 음식이 아닌 중소형 물건인 퀵서비스입니다. 퀵서비스는 사설 업체들이 있고요. 플랫폼 업체는 최근 카카오에서 카카오퀵이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팁도 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직 준비 중인 건지 택시 사업인 우트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기사 후에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퀵서비스 플랫폼 업체도 규모가 크다 보니 소비자의 편의성과 사용률 그리고 라이더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정책과 환경을 개선하고 잡아준다면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퀵서비스는 아무래도 음식 배달보다는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씻거나 녹는 등 변질의 이유로 두 개의 구 단위 안에서 활동하는 음식과는 달리 시 단위를 넘나드는 활동 영역 때문입니다. 활동 영역 외에도 부피가 제법 있는 중형 박스나 중형 물건을 실을 일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요구하는 오토바이의 성능도 조금 더 높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보험료나 세금 같은 비용도 따라서 높아지겠고요. 장비도 짐을 실을 브라켓 확장과 고정시켜줄 짐끈과 같은 로프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과 퀵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요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배달 대행의 경우 음식 배달이 많다 보니까 평일 주말 모두 점심과 저녁 시간에 암묵적인 피크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외 시간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퀵서비스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일 저녁 6시 전이 밤 시간보다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는 시간이나 부업으로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배달 대행이나 퀵 서비스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배달 종류는 원단 부자재 배달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원단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서울 동대문 위주로만 활동을 하시고 오토바이도 많이 개조된 걸로 보이고 워낙 정보가 없어서 이번 영상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토바이로 직접 민 커넥트 활동을 하면서 얻은 실제 수익과 수익에 드는 돈 그리고 경험담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앞선이었고요.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직접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텀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가는 걸 볼 때마다 힘들다가도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노력하는 앞선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